안녕하세요, 초연입니다. 오랜만이죠? 어떻게 매 시작마다 오랜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맞으니까요. 좀 뻔뻔하게 오랜만이죠? 라는 얘기를 이번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대체 뭘 했냐라고 한다면 일단 바빴어요. 일단 바빴고, 근데 그 와중에도 영상 찍을 시간이 아예 없었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널널했던 때도 있었어요. 시간이 심지어. 그럼에도 안 찍었던 이유는 다뜨기가 엄청 세게 왔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불현듯 전조 증상도 없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간 다태기를 좀 겪으면서 그래도 무력이 사라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젠 무력까지 사라져서 오죽하면 폐허 처돌이인 제가 폐허도 안 갔어요. 그 정도로 다태기가 세게 온 거는 저도 처음이었어서 이거는 다이어리를 바꿔주고 뭘 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될 다태기가 아니다. 진짜 아예 모든 걸 싹 다 놔버리고 한번 푹 쉬어줘야 되는 그런 다태기가 있잖아요. 완전 리플레시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 거다 생각을 해서 아예 다 놓고 유튜브도 놓고 인스타도 놓고 푹 쉬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영상이 보고 싶고 닦고 하는 분들, 또 다른 사람들 닦고 하는 인스타 보니까 재밌어 보이고 예쁜 스티커들이 갑자기 좀 눈에 보이면서 다시 무력도 생기고 느낌이 왔죠. 끝나갈 때가 온 거다. 그래서 다태기가 와 있는 동안에도 유튜브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복귀 영상을 찍지 않으면 한동안 유튜브는 뒷전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꾸준히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느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촬영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가짐이 준비가 된 지금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다태기가 해결된 지 이제 좀 일주일? 겨우 좀 넘었거든요. 이게 서울대 갔다 와서 산 다꾸 테이블 매트예요. 범인의 작은 짐건데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서울대가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꾸하는 감을 아직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참한 다꾸 실력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공개하기보다는 예전부터 좀 찍고 싶어 했던 다이어리 소개 영상부터 초보분들을 위한 그런 다꾸템 춘천, 보관법 소개 이런 영상들을 좀 찍으면서 전 뒤에서 몰래 좀 다꾸 예열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동안은 좀 그런 소개 영상 이런 거를 찍고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역시 다꾸가 다이어리 꾸미기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꾸를 하려면 다이어리가 있어야 되고 또 마침 이제 9월이면은 내년 26년 다이어리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다이어리 추천 영상 찍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이어리 소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모아보고 보니까 다이어리가 꽤나 많더라고요. 이걸 다 소개시켜드리기엔 좀 힘들 것 같아서 지금은 구할 수 없는 그런 비매품 다이어리도 있거든요. 아예 판매조차 하지 않으셨던 이런 것도 제외하고 좀 지금도 구할 수 있는 다이어리 위주, 혹은 구할 수 없으나 좀 많이 독특해서 소개드리고 싶은 다이어리, 이런 것들만 좀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인포 막 이런 것까지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급한 대로 집에 있는 가장 긴 30cm 자로 대충 막 재서 이런 식으로 가져온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 같은 부분은 좀 대략적으로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나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계속 소개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품명 이런 거 적어놓는 곳에 가격도 이렇게 다 적어놓을 테니까요. 그런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카테고리별로 좀 묶어왔는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60 다이어리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인 썸비 작가님 블랭크북으로 가지고 왔어요. 맨 처음은 저는 60 다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썸비 작가님 블랭크북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각 다이어리마다 가격대가 엄청 싼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더 싼 다이어리들이 존재하니까. 다꾸러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또 구하기 쉽고, 속지 종류도 작가님이 많이 내주셔서 다양하고, 무엇보다 이 링이 투명이라는 점이 진짜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링 때문에 약간 다이어리의 분위기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얘는 A7 사이즈입니다.
A7 사이즈는 특징이 요 끈을 같이 주셔요. 흰색이랑 은색 이렇게 두 개를 주시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투명 블랭크북이라 흰색으로 꽂아놨습니다. 근데 이거 꽂는 방법이 조금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구매 홈페이지 보시면 이거 꽂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꽂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에 키링 꽂을 수 있는 구멍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암 넣을 수 있는 투명 포켓이 있고 열면은 날개에도 뭔가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앞면, 뒷면 전부 존재하고 블랭크북은 특징이 링이 투명이라는 점도 있지만 요거 여닫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얘를 밑에를 이렇게 열어서 넘겨서 꽂고 닫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 링 부분이 약간 귀찮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걸 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넘겨줘야 되고 여기에 속지 꽂고 다시 닫고 또 닫아줘야 되는 이 과정이 좀 번거롭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요 여닫는 부분에 대한 고장이 났다 이런 얘기를 저는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없긴 한데 어쨌든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쓰면서 약간 고장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약간은 있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 고장났다는 소리를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온 지 꽤 됐는데 나름 튼튼하고 견고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커버 사이즈랑 안에 속지 사이즈를 말씀드리자면 가로는 10.5, 세로는 14cm고요. 안에 속지는 8cm, 12.5cm 가량 됩니다. 요거는 썸니 작가님 속지인데 이런 디자인된 속지 같은 경우는 약간 재질을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기본 속지가 아니다 보니까 정식적인. 그래서 속지는 딱히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 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근데 선비 작가님은 디자인 속지도 그렇고 일반적인 속지도 나름 튼튼하고 글 잘 써지고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A7 사이즈였고 다음은 A6입니다. 사실 A6가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닭구용이랑 덕질용이거든요. 이게 덕질용입니다. 근데 이 덕질용에 제가 닭구를 하나밖에 안 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닭구를 하시면 좋아요 라고 보여드릴 게 없기는 해요. 근데 닭구 하는 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아니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요 호범이나 보여드리려고 얘로 들고 오긴 했습니다. 하여튼 사족은 넘어가고 요 A6도 A7이랑 마찬가지로 새로 투명 포켓이 있어서 이렇게 포토카드 넣을 수 있고 근데 얘는 고리가 없어요. 끈을 달 수 있는 아이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허벌럭 펼쳐지긴 합니다. 그리고 키링을 꽂을 수 있는 고리도 없다. 근데 이거는 따로 뚫어서 써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뚫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끼웠습니다. 끈을 안 주시는 대신에 이 투명 슬라이드 포켓을 같이 주셔요. 그래서 여기 안에 막 각종 키링이나 이런 거 넣고 꾸미시더라고요. 얘도 여기에 겉에 날개가 앞뒷면으로 존재합니다. 요렇게. 이 아이도 여기 밑에서 열어가지고 여닫는 형식입니다. 저는 이 여닫는 걸 잘 못하겠어요. 나에겐 아직 좀 어려워. 그래서 사이즈는 가로 13, 세로 17.5고 안에 속지는 10.5에 17cm입니다. 이거는 어버블 크러쉬 작가님 속지이긴 한데 썸미 작가님 속지랑 A6 사이즈가 똑같아요. 어버블 크러쉬 작가님 걸로 소개를 드려도 똑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닭구를 하나 해놨습니다. 덕질 다이어리를 마련하고 나서 바로 다태기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블랭크북인 A5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블랭크북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 그래서 제일 먼저 가지내고 얘만 쉐이커로 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끈 달려있는 부분 없고 키링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A7만 있고 얘는 포카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 가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꽂아줬습니다. 여기 앞면에 날개 있고 뒷면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쉐이커 다이어리여서 앞면에만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일반 기본은 뒷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쉐이커 다이어리는 조금 다른 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가로 17cm, 세로 22cm고요. 속지는 가로 15에 세로 21cm입니다. 그리고 A5의 여는 방식은 A7이랑 A6랑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밑으로 당기고 올리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땡기고 닫으면 끝이니까. A6, A7은 열고 올리고 내리고 다시 닫고 이 과정이 걸리는데 얘는 내리고 올리면 끝이니까요. 이게 그 똑딱이보다도 훨씬 편한 것 같긴 해요. A5 블랭크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눕혀서 써주는 게 유행이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닦고를 많이 했는데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닦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로형 속지도 있어서. 이걸 가로형 속지라고 하고 이걸 세로형 속지라고 하려나? 근데 저는 닦고 한 형식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닦고를 꽤나 많이 했어요. 이게 기본 속지여서 얘네는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두툼하고요. 일단 손에 집히는 두께 자체가 두툼하고, 그리고 여기는 앞에가 닦고가 돼 있으니까 얘로 설명을 드리자면 비침이 크지 않아요. 뒤에 글씨나 스티커 붙인 거에 대한 비침도 크지 않고 글도 보시면 잘 써집니다. 썸비 작가님 속지는 대체로 이렇게 다 질이 좋아가지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썸비 작가님 블랭크북이 있기 전에 원조는 사실 요 알들이긴 해요. 정사각인데 얘는 미니고 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미니부터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닦고를 정식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산 제 첫 다이어리거든요. 첫 60 다이어리자. 그래서 요 겨울에 사서가지고 겨울 모양 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쉐이커 다이어리인데 따로 키링 꽂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얘는 똑딱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가 허벌레 벌러질 일은 좀 적다. 고정이 되니까. 얘는 딱히 앞이나 뒷면에 날개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60처럼 여기로 열고 이렇게 닫는 친구입니다. 안에 속지를 많이 끼워놔서 닫는 게 좀 쉽지 않았네요. 그래서 사이즈는 가로 14, 세로 13.5고 안에 속지는 가로 12.5, 세로 12.5로 정사각 사이즈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좀 크게 나오는 요즘 스티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로 형태로 양면 닦고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작은 스티커는 단면 닦고 하기 괜찮긴 해요. 이렇게 닦고를 해주다가 이렇게 속지를 끼워놓고 닦고를 안 해준 건데 만져보면은 확실히 두껍고 좋습니다. 살짝 매끈매끈해요. 아, 참고로 얘는 링 색깔이 은색입니다. 여기 기본인데 한때 여기다가 표지 닦고를 해줘야 된다고 영상에서 언젠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전하죠? 얘도 이렇게 똑딱이로 여닫는 형식이고 키링 다는 구멍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판판한 종이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 흰색 종이. 여기다가 표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투명 글리터 버전이어서 여기 밑에가 열려있는 건데 아까 요 미니처럼 쉐이커 같은 경우는 구멍이 없습니다. 뒤에도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뒷면으로 꾸며줄 수 있다. 얘도 똑같은 똑딱이 링이고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17, 세로 17, 속지는 가로 14.5, 세로 14.5입니다. 얘는 기본 사이즈 자체가 커가지고 양면 닦고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당면 닦고 위주로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새는 정사각 사이즈를 쓰시는 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다이얼도 있었다. 다음은 유명한 미뉴인 마카롱 다이어리 A6 사이즈입니다. 그레이 컬러고 얘는 똑딱이가 자석입니다. 자석이 훨씬 더 부드러운 감이 있긴 해요. 열고 닫는 게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끈이 있고요. 펜 꽂을 수 있는. 덕질용 다이어리로도 많이 쓰였던 만큼 여기 안 내부 포켓이 다른 다이어리들보다는 좀 화려하게? 화려하게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하여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앞에 투명 포카 넣는 포켓이랑 작은 포켓, 여기 끼워 넣을 수 있는 날개 포켓이랑 뒤에도 날개 포켓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13에 세로 19cm고 안에 속지는 가로 10에 세로 17cm입니다. 이건 미뉴의 전보 속지를 제가 다 꽂아준 건데요. 그래서 지금 링이 터질락 말락합니다. 미뉴의 속지는 썸비보다 얇아요, 확실히. 그래서
여기 닦고 했던 거 맨 뒤에를 보여드리자면은 살짝의 스티커 비침이 있습니다, 뒷면에. 그리고 살짝 매끈매끈하긴 합니다. 질이 썬비보다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뉴잇 A6가 다른 A6 사이즈들 중에서도 가로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 폭 짧은 사이즈, 이 미뉴잇 특유의 폭이 짧은 이 느낌을 살리고 또 즐기고 쓰고 싶다면 이 얇은 속지를 조금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가로폭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런지 양면 닦고 하기에는 얘가 가장 좀 만만했어요, 느낌이. 양면 닦고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마지막 60은 어버블 크러쉬 작가님 60인데요. 제가 이 폴더 다이어리 A6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폴더블 A6는 모든 속지를 다 쓰고 완을 쳤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쓴 다이어리는 따로 보관함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그걸 좀 구석에 처박아놔가지고 발굴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다이어리 A7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얘는 속지가 많이 남았는데 이때는 진짜 도저히 A7에 닦고를 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마테라고 적어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랩 다이어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크랩마저 안 해가지고 그냥 얘도 완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로 소개를 드리고 그 바구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폴더 다이어리는 다른 다이어리랑 다르게 똑딱이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고 닫는 거고 여기에 키링을 달 수 있는 구멍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부는 펜꽂이 존재하고 여기 날개 커버 존재합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A7, A6, A5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그림이 다른 건 모르겠고 색깔은 다릅니다. 사실 A6 사이즈가 핑크 하늘이고 제가 알기로 A7은 노랑 초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스페셜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핑크 하늘에 A7도 보고 싶어요 이런 요청들이 많아가지고 특별하게 나온 다이어리를 제가 그때 샀죠. 저는 분홍 하늘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폴더 다이어리가 나온 지 꽤 돼서 지금 또 판매하시는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컬러의 A7 사이즈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중고를 찾아보셔야 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폴더 다이어리는 이런 식으로 세로로 해서 양면 닦고를 하시는 걸 생각을 하고 내놓은 다이어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스크랩만 해놔가지고 닦고를 따로 예시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다이어리가 있었고 다음은 얘는 확실히 단종된 걸 알고 있는데 모양 다이어리라서 모양 다이어리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가지고 온 겁니다. 이 키링은 러브송 러브바이 작가님 거 키링이고요. 얘는 클로버 다이어리입니다. 사실 이 선이 이 초록색이랑 좀 더 연한 연두색이었나? 형광색이었나? 그런 걸로 돼 있던 것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얘도 당연히 똑딱이가 있고 키링 걸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얘를 걸어둔 거였습니다. 내부 여기 너무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벌려지지도 않네요. 여기 날개 포켓 존재하고 뒤에도 존재합니다. 사이즈 말씀드리자면 여기 제일 넓은 긴 기준으로 쟀고요. 가로 12, 세로 15였고 안에 속지는 가로 8, 세로 12.5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 네이클로버 모양이 되는 클로버 다이어리였는데 이런 모양 다이어리의 단점이 이 마테 붙이는 게 진짜 일입니다. 마테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 클로버 모양의 특징을 살리면서 닦고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좀 빠르게 이 다이어리를 보내줬습니다. 모양 다이어리의 유행이 언젠가 다시금 올지 클로버 모양이어서 클로버 닦고를 확실히 좀 많이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요 다이어리까지 해서 60 다이어리를 전부 다 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60 다이어리를 좀 망라해봤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 선비 작가님 A6 블랭크북입니다. A6 사이즈가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명 링이 진짜 커요. 요 폴더 다이어리처럼 링이 분홍색이거나 은색인 아이들은 예를 들어 좀 보라색이나 파란색, 검정색 같은 그런 좀 색감이 강렬한 닦고를 했을 때 이 핑크 링이 엄청 붕 떠 보여요.
그리고 이 은색 링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한 컬러의 다꾸를 했을 때 당연히 이 은색 링이 엄청 붕 떠 보이죠?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컬러링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링에 그림자를 피해서 사진 찍기도 어려운데 투명 링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안 지니까 잘 사진 찍기에도 용이하다. 만약에 좀 A6가 나한테는 좀 커서 부담된다 하면은 A7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 스티커들이 대부분 크게 나와서 A6면 적당하실 거예요. 이제 다음은 좀 특이한 다이어리들로 가져왔습니다. 스프링 다이어리입니다. 아카이빙 북이고요. 레몬 컬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밴드가 있어서 이걸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는 친구고요.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총총 달려 있습니다. 약간 폴더 느낌으로 낸 거라 위에는 라운드고 밑에는 사각이에요. 그리고 앞에 포켓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포켓. 그래서 앞면은 이렇게, 뒷면은 딱히 뭐가 없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16.5, 세로 15cm이고요. 안에 속지도 요 겉이랑 사이즈가 똑같아서 따로 재드리진 않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다꾸를 했다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프링 다이어리가 확실히 요 사이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마테를 채워놓고 하긴 했는데 이 밑에 부분이 마테 붙이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위에는 간격이 넓어서 상관이 없는데 밑에는 여기 스프링에 꼭 걸리더라고요. 스프링을 피해서 마테를 자르면서 이렇게 다꾸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는 진짜 썬비보다 두꺼운 것 같거든요. 엄청 단단해요. 단단하고 두꺼운데 약간 미색입니다. 근데 약간 예쁜 미색이라기보단 살짝 오줌 필터 낀 미색? 그래서 종이 컬러 자체는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어쨌든 튼튼한 만큼 다꾸 비침이나 뭐 종이 찢김 이런 거는 좀 덜한 편이긴 합니다. 요런 스프링 다이어리도 있다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은 제본 다이어리인데 그 어디에도 끼지 못한 아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 앞에 있는 똑딱이는 제가 일본 가서 산 거예요. 이 똑딱이가 원래는 없습니다. 제가 사서 붙여준 거고 원래는 이 똑딱이 없이 그냥 요 기본 커버만 있고 내부도 딱히 볼 게 없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스케줄러로 쓴 다이어리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완벽하게 뭘 보여드릴 수 없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스케줄러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뒷면은 2월부터는 좀 진짜 사생활이 들어있는 거라 보여드리기 힘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대에 맞춰서 작성을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기록을 하고 일정 관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려요. 이게 6개월형이랑 1년형이 있는데 저는 뒤에 프리페이지가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1년형으로 산 건데, 프리페이지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6개월형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켓도 제가 일본 가서 산 거 붙인 겁니다. 간단하게 꾸미기 좋은 키스컷 스티커들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스케줄러 다이어리도 썼었고, 이거는 메이드 바이 A5 사이즈 라지로 판매하는 것 같은데 딱히 뭘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이런 커버가 있다라는 거. 가로 15, 세로 21.5cm고 안에는 뭐 속지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꾸를 했었다. 한 장을 건너뛰었네요. 이게 실제본형이라 여기 한 번씩 잘 안 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건너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질은 가격 대비 정말 좋습니다. 메이드바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싼 가격대에 좋은 다이어리가 많거든요. 안에 양도 많고 아마 2~3달치 정도 될 것 같은데 종이도 나름 두껍고 그 미뉴이 다이어리 속지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밝은 백색 종이라서 다꾸하기 괜찮습니다. 근데 얘는 사이즈가 너무 크고 광활해서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리도 있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A6 제본 다이어리들도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메이드 바이 라지 사이즈의 같은 제품인데 얘는 M 사이즈 제품입니다. 흔히는 A6 사이즈라고도 부르죠. 얘는 디자인이 있는 커버로 구매를 했고 안에 내지가 아까 라지 사이즈처럼 무지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줄로 구매를 했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이 줄이 있는 게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리드도 있고 여러 가지 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는 다꾸를 꽤 많이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양면 다꾸도 했다가 단면을 조금 더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뒤에 가서는 제가 중간중간에 글씨가 많은 게
좀 예쁘더라고요. 이 다이어리에다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주 많이 꾸며줬습니다. 이 다이어리랑 다음은 썸미 작가님 에이직스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본 다이어리 중에서 제일 180도로 잘 안 펼쳐져요. 이게 보시면 여기가 뚫려있는 제본이 아니라 막힌 제본이어서 그런지 점점 이게 휘더라고요. 그리고 썸비 작가님답지 않게 종이질이 굉장히 얇습니다. 잘 찢어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침이 꽤 있어요. 그 메이드 바이 비침을 안 보여드렸군요. 보시면 메이드 바이 비침은 한 요 정도거든요.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닌데 썸비 작가님 거 비침은 좀 심한 편입니다. 근데 제본이 썸비 작가님께 조금 더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냥 요 제품만 조금 종이질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A6 사이즈 제본은 다른 좋은 게 많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 사이즈는 가로 10에 세로 15cm고요. 그래도 이게 나름 제 첫 A6 제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다양하게 다꾸를 해줬습니다. 양면 다꾸도 하고 단면 다꾸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세로로도 다꾸를 꽤 해줬습니다. 하다가 이게 마지막. 날짜가 23년이네요. 마지막이 23년이네. 다음은 킴보르입니다. 저는 이거 보라색 꽃이 있는 커버로 골라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자석 똑딱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똑딱이보다는 편하다. 그래서 안에 포켓이 여러 개 있어요. 투명 포켓이 없는 게 약간 아쉽달까? 이렇게 날개 있는데 이거는 여기 다이어리 넣어주는 날개이고요. 여기에 홀더에 여기 펜꽂이, 펜 넣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림끈도 존재해요. 킴보르는 앞에 먼슬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드가 있고 맨 뒤에 이렇게 좀 약간 오려서 쓸 수 있는 종이가 존재해요. 이건 약간 수정용 종이 그런 걸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구성이 다꾸할 때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쓸모없는 페이지가 많이 없는 구성이어서 나름 괜찮습니다. 허보니치 써보고 싶은데 가격이 좀 부담될 때 가성비로 킴보르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깔끔한 백색입니다. 제가 미도리는 사지 않고 잘 안 쓰는 이유가 미도리는 미색이거든요. 킴보르는 백색이어서 저는 미도리랑 킴보르 중에서 킴보르로 골라가지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킴보르는 이 다이어리 커버가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커버를 뭘 구매하시냐에 따라 사이즈가 약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 커버 사이즈는 따로 재지 않았고 이 사각 네모 틀 그리드 안에 맞춰서 다꾸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다들 하시고 그래서 이 사각 틀 사이즈로 말씀드리면 가로 10, 세로 13.5cm입니다. 그리고 이런 킴보르, 미도리, 호보니치 그런 종류에답게 이 종이가 당연히 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의 비침이 있는 정도인데 제가 써본 경험으로 미도리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써보긴 써봤거든요. 미도리, 호보니치, 킴보르 이 세 개 중에서 킴보르가 그래도 제일 가장 종이가 두꺼운 편인 것 같아요. 호보니치가 제일 얇고 그 다음에 미도리, 그 다음에 킴보르 순으로 두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로형 다꾸를 좀 많이 해줬어요. 처음에는 이 사각 틀에 맞춰서 이렇게 다꾸를 좀 많이 해줬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옆쪽은 타임테이블 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루 한 페이지를 필기를 쓰는 형식으로 잠깐 바꿔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방식도 나름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스케줄러 다이어리를 따로 들여놓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단면 다꾸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마지막 다꾸네요. 양면으로 해줘도 예쁘고 단면도 예쁘고 이런 일본형 다이어리를 써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입문용으로 괜찮은 다이어리긴 합니다. 가격이 제일 싸니까. 다음은 호보니치 태초입니다. A6 사이즈고 지금 7월이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여전히 열심히 다꾸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2025년 보이시죠?
다태기가 온 와중에도 여기에다가는 계속 다꾸를 해줬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이 다이어리를 스티커 소진용 다이어리로 쓰고 있어서 글도 안 쓰고요. 그냥 스티커만 와라락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다꾸가 약간 창피해서 서론이 좀 길어지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커버는 저희 엄마가 손뜨개로 떠주신 거예요. 2개를 떠주셨는데 이게 그 중에 마지막으로 뜬 거라 날개가 짧은 겁니다. 원래는 훨씬 더 요게 길어야 됐는데 어쨌든 저희 엄마가 떠준 커버고, 그래서 얘도 안에 속지 요 그리드 사이즈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로 9.5에 세로 12cm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닫고 안에 맞춰서 스티커를 와랄락 붙이고 있긴 한데 여기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로를 전체도 소개를 해드리면 요렇게는 15고요. 여기 그리드만 맞추면 12cm입니다. 이게 달마다 그리드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요 그리드 색깔 보는 재미도 좀 있다. 그래서 맨 앞에는 원슬리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좀 쓸모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막 인적사항 적고 이런 거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뒷부분은 그냥 무시하시고 요 부분들을 쓰는 건데 이렇게 스티커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오조지도 빨리 써줘야 돼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어요. 얘는 왜 떨어졌지? 어디다가 붙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네요. 스티커 소진한다고 막 쓰고 있는 거라 보여드리기 좀 그렇네요. 호보니치는 킴보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흑지가 진짜 얇아요. 성경책 수준이거든요. 보시면은 야, 비침 장난 없죠? 그래서 칼질할 때도 정말 조심히 칼질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힘 잘못 주면은 그냥 그대로 종이가 찢겨요. 그래서 많이 조심히 다뤄줘야 되는 제품인데 부풀기도 진짜 빨리 금세 부풀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점을 잘 찾아볼 수 없는? 다꾸러들한테 장점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이게 어쨌든 만년필도 사용 가능한 종이여서 글씨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써지고, 그리고 종이가 그 성경 종이 재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매끈매끈하고 얇고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나름 수정하기 용이하다. 나름 스티커나 이런 거 수정하기가 용이하다? 저는 그런 거 외에는 장점을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인기가 있어서 사서 써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스티커 소진용으로 저에게 전락한 거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저랑은 잘 맞지 않은 다이어리였습니다. 내년에는 굳이 안 살 것 같은? 하여튼 호보니치였고요. 이제 마지막 A6 웨이트 패치 작가님 다이어리입니다. 사실 A6라고 하기에는 작아요. 호보니치랑 비교해도 확실히 가로폭이 좀 짧죠? 세로도 약간 짧고, 심지어 안에 그리드가 언밸런스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꽉 차 있는데 여기는 밑에 이런 멘트가 적혀 있어서 호보니치처럼 여기는 또 짧아요. 작가님 활용 다꾸를 보면은 아예 여기를 이 긴 부분에 맞춰서 마테를 붙여가지고 이 멘트를 가리는 경우도 있고 이 멘트를 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멘트 살리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서 다꾸를 딱 한 번 해봤지만 이 살리는 형식으로 다꾸를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언밸런스함을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거나 멘트가 있는 게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 커버 그림이 3가지 종류 있는 걸로 아는데 3가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멘트 있고 언밸런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리드 컬러가 얘는 그레이가 아니라 블루입니다. 그리드 컬러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얘도 역시 네모 사이즈로 소개를 해드리면 가로 7.5cm에 요 짧은 부분은 12.5, 긴 부분은 13.5cm입니다. 요 PVC 커버에 키링 달 수 있는 게 있는데 PVC 커버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딱 하나 다꾸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되게 포켓하고 조그만한 사이즈다 보니까 카쿠 할 때 요걸 가져가서 했거든요. 카쿠용 다이어리도 가볍게 들고 가기도 괜찮고 스티커 한 판으로 다꾸하기도 괜찮습니다. 조그만하게. 그래서 요 다이어리까지 해서 요렇게가 제가 가지고 있는 A6 제본 다이어리들인데 여기서도 이제 좀 몇 개를 추천을 해드리자면 일단 요거는 제일 비추고요. 너무 좋은 A6 다이어리가 제본이 많아서 입문용으로는 당연히 이 메이드 바이가 제일 좋습니다. 가격 대비도 좋고 종이 질도 괜찮고 안에 2달인가 3달용이어서 써보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A6로 한번 해보고 괜찮다 싶으시면 킴보르나 호보니치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얇고 팔랑팔랑한 그런 성경책 재질 좋아하시면 호보니치로 가시고 약간은
튼튼하고 또 그리드 반경이 킴보르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면 킴보르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웨이트 패치 작가님 것도 나름 선호하실 분들은 선호하실 것 같거든요. 어쨌든 되게 포켓하기 때문에 이런 닥구용 말고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디어 기록용으로도 쓰시기 괜찮고, 저는 카구용으로 굉장히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포켓한 사이즈 관심 있으시면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 중에 그리드가 제일 작네요. 마지막입니다. 윅스 사이즈들 보겠습니다. 사실상 제 요즘 메인 다이어리들이라고 보셔도 무관해요. 먼저 호보니치 윅스입니다. 이 윅스 사이즈의 유행이 시작이죠. 2025년도 호보니치 태초 샀을 때 같이 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커버가 그 스시 해가지고 천으로 된 특별 버전이거든요. 그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는 처음엔 먼슬리로 시작하고요. 안에는 옆에는 위클리, 옆에는 모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 일본 써있는 건 호보니치 태초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달마다 이 그리드 컬러가 달라지진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프리노트 좀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좀 쓸데없는 용지가 있다가 끝납니다. 근데 요 포켓을 따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넣긴 했지만 붙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린 끈도 존재해요. 그래서 얘 사이즈는 요 사각형 틀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8cm 그리고 세로 15cm입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로는 9.5에 19cm입니다. 그래서 얘를 처음에는 여기 윅스는 매주 그 날에 있었던 일에 맞춰서 쓰고, 그날의 하이라이트를 옆에 모눈에다가 쓰는 형식으로 다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윅스를 제가 1월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2월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밀렸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맞춰서 쓰는 거는 포기하고 그냥 매일 다이어리 쓰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여기 2월인데 3으로 붙인 거 보이시나요? 그냥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이어리는 쓰는 사람이 쓰는 마음이니까요. 자유롭게. 이렇게 양면 닦고, 그중에서도 인물 닦고로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윅스였고, 그 다음으로 구매를 한 게 마그레세라 다이어리입니다. 위클리로 샀고요. 그래서 옆에는 똑같이 월이 짜르륵 있고, 여기 위클리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년형이라 따로 날짜가 적혀있진 않아요. 그리고 옆부분은 이게 카메라에 잘 담길진 모르겠는데 미세한 점들이 박혀있거든요. 도트가 완전 그냥 무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먼슬리가 앞에 없고 계속 요 위클리로 계속 되다가 마지막에 요 프리페이지가 따로 몇 장? 한 4장 정도 존재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무지 버전도 있는 걸로 아는데, 요 호보니치 윅스에 빠져가지고 요 위클리 배경이 있는 게 뭔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위클리로 샀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로 9cm, 세로 18cm고 이런 식으로 다꾸를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호보니치보다 마그레세라가 저한테는 조금 더 맞아서 여기다가 다꾸를 더 열심히 해줬던 것 같아요. 참고로 마그레세라는 여기 끝에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도 끝에 맞춰서 라운딩 처리를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다꾸를 해줬고, 다음은 썬비입니다. 제가 썬비 A6에서는 굉장한 혹평을 했지만 이 호보니치 사이즈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끝에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종이 끝에가. 근데 이 사각형 안에 맞춰서 해가지고 마그레세라는 여기를 다듬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얘는 그냥 여기 사각 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운딩에 부드러운 느낌은 좋아하나 마테를 원형으로 다듬어주고 싶지까지는 않다 하시면 썬비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살짝의 미색입니다. 종이 질은 확실히 A6 질보단 좋은데 얇아요. 생각해보니까 마그레세라 질을 안 알려드렸군요. 마그레세라는 두껍고 약간 뽀득뽀득한 재질입니다. 좋아요. 다꾸하면서 딱히 걸렸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마그레세라보다 확실히 얇아요. 그렇지만 되게 미끌미끌거려요. 지금까지 소개시켜준 다이어리들 중에서 제일 미끈한 재질이랄까? 그래서 그런가 스티커 수정할 때 저는 정말 용이했습니다. 스티커가 진짜 잘 뜯어져요. 그래서 수정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은 다이어리고, 근데 이 다이어리에 약간의 거슬리는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시면 모는 간격이 여기 시작과 끝이 잘 맞진 않습니다. 전 이게 살짝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면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전 약간의 대칭병이 있는 사람이어서 거슬리는 거지, 그런 대칭병이 없으신 분들은 큰 신경을 안 쓰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는 9.5에 세로 19.5 사이즈고, 요 네모칸 간격에 맞춰서 잰 사이즈는 8.5에 18cm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여기도 꽤나 닦고를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근데 중간에 한번 거꾸로 한 게 있습니다. 선비 작가님 거였고, 마지막 훈치 작가님 거입니다. 이게 표지마다 안에 내지 구성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요 딸기 천사 표지라고 해야 될까요? 요 표지의 구성이 가장 기본적인 요 그리드 구성이어서 저는 요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드 자체도 약간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네모 간격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9.5에 19cm고 요 네모칸 간격으로만 봤을 때는 8.5에 17.5cm입니다. 이게 완전 180도로 가만히 잘 있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집게로 좀 잘 찝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식으로 꾸몄습니다. 이게 훈치 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그레세라처럼 두꺼운데, 마그레세라는 약간 도화지 같은 재질 느낌이 조금 나거든요. 그 살짝의 까슬까슬한 느낌? 근데 훈치는 딱 매끈매끈합니다. 얘도 튼튼해서 딱히 잘라 먹은 적 없고, 스티커 수정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윅스 사이즈들도 봤는데, 솔직히 윅스는 크게 막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거든요. 좀 종이 질에 따라서 얇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보니치 윅스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마그레세라처럼 좀 진한 선의 디테일한 구성을 좀 좋아하시면 마그레세라 하시면 될 것 같고, 걔 중에 썬비가 제일 세로가 길어가지고 좀 세로가 긴 걸 좋아한다 하시면 썬비를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 중에 가장 기본 형태는 훈치인 것 같긴 해요. 근데 4개 전부 가격도 무난무난하고 이 종이 양에 따른, 근데 다만 훈치 작가님 마켓이 자주 열리는 편이 아니어서 훈치 작가님께 좀 구하기 힘들다? 그거 빼고는 4개 전부 다 괜찮아서 뭘 선택하시든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요렇게 윅스 사이즈까지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들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아파요 이제.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막 이거는 소개를 했다가 저거는 소개를 안 했다가 이런 좀 체계 없는 왔다리 갔다리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소개를 해가지고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도 솔직히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하나 얻어가시는 건 있는 영상이었겠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이어리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아, 이 다이어리는 이런 점이 좋았지, 아, 이런 점이 별로였지,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 내년 다이어리든 지금 당장 쓸 다이어리든 고르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소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빨리 닭구력을 끌어올리고 올게요. 여튼 너무 오랜만에 만나뵙게 되어 너무 반가웠고, 우리 앞으로 자주 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